불꽃이 하늘을 뒤덮은 그날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인간은 무력해 보였지만 누군가는 이미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는데요. 수십 년 전 아픔을 교훈 삼아 더 강해진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 누군가는 스스로를 희생해 타인을 구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이웃을 지켰으며 이들의 헌신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도시 전체를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은 하루 만에 여의도 면적의 10배 이상을 집어삼켰고 7개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도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122억 원짜리 페리스 힐튼의 별장부터 오스카상 수상자 안소니 홉킨스의 대저택까지 말리부 해변의 호화로운 저택들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끔찍한 재난 속에서도 한 공동체의 행동들이 자연 앞에서 맞서 싸우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윌슨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일에서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주로 백인과 흑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해 왔는데요. 하지만 문득 한국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 제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아시아계 사람들과의 교류는 적었고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한 한국은 그저 그들과 비슷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일하고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 한국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과 제대로 교류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늘 바쁘게 일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LA 근교로 당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모처럼의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그 끔찍한 재난이 우리 일상에 그토록 큰 충격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을 때 LA 할리우드 힐스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지인으로부터 받았고 저희 집이 있는 지역이 대피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가족은 서둘러 차를 몰아 귀가했습니다. 도착할 때쯤 하늘은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으며 멀리서부터 보이는 불길은 마치 도시를 삼키려는 듯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차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뉴스 속보는 제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는데 팰리세이즈 화재가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산타아나 바람으로 인해 불길은 이미 2,400에이커 97제곱킬로미터를 태웠으며 5,0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진화율은 겨우 14%에 불과했어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희 동네는 맨더빌 캐니언과 브렌트우드 지역 사이에 있었고 이미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추가로 16만 명이 대피 경고를 받았다는 뉴스가 들려왔는데 저희 집을 포함한 주변 건물들이 모두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붉은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뒤덮은 풍경은 마치 영화 속 재난 장면 같았지만 이건 안타깝게도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의 큰 영토를 살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는데 정작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잠시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있는 느낌이었죠. 지금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또 문자가 왔는데 대피소 위치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더 이상 차 안에서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브렌트우드 커뮤니티 센터로 향하는 길은 이미 대피하는 차량들로 가득했고 도로 위에서는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서로를 부르며 달리고 있었어요.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찬 표정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부부는 손자 사진이 담긴 앨범 하나만을 들고 와 구석에서 흐느끼고 계셨고 한 젊은 엄마는 품에 안긴 아기를 달래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잠시 후 뉴스 속보가 전해졌는데 벤츄라 카운티 쪽으로도 산불이 번져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이미 투입된 소방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 다른 주에서도 지원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소방관들이 동원되었지만 이 거대한 화마 앞에서는 너무나 미약해 보였어요. 창밖으로는 소방 헬기들이 쉴 새 없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소방차들의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붉어져 갔고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탁해졌어요.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피소 한편에서는 TV 뉴스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하고 있었는데 화면 속 기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현재 LA 소방국은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했지만 산불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산타아나 바람으로 인해 불길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번져가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 오렌지색 수감복을 입은 사람들이 소방관들과 함께 움직이며 진화 작업을 돕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지만 곧 그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된 수감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지역에서 잔해를 치우고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처럼 보였고 그들의 노력 없이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화재 현장의 검은 연기 속에서 그들의 오렌지색 수감복은 기이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온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온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제 바닷물을 실은 소방 헬기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바닷물로 불을 끈다니. 하지만 이미 준비된 소방용수가 바닥난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염분이 토양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화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지금까지 본 것들 중 가장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회오리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파이어네이도였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회전하는 불길은 주변의 산소를 빨아들이며 점점 더 커져갔고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현상을 실제로 목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어요. 파이어네이도는 극단적으로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는데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의 빈집을 노리는 약탈범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려는 그들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 경찰관은 이미 여러 건의 약탈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대피소의 텔레비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벤츄라 카운티에서도 새로운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까지 모든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불길로 인해 마치 나처럼 밝았고 붉은 빛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여전히 지친 기색도 없이 화재와 싸우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소방 헬기들의 굉음이 들려왔어요. 오랫동안의 사회복지사 경험도 수많은 위기 상황 대처 경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다른 이재민들과 함께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저는 이 재난 속에서 예상치 못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대피소에 도착한 그날,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혼돈의 와중에도 한쪽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노란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들이었고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해온 것처럼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이 지역 주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선결제라는 문화였는데 한인 상점 주인들이 미리 물품값을 지불하고 재난 피해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죠.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한인 봉사자들이 모여들었는데요. CNN 뉴스에서는 LA 한인 커뮤니티의 놀라운 구호 활동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는데 여의도 면적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지역이 불길에 휩싸이고 1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를 한 상황에서 그들의 체계적인 지원은 더욱 빛을 발했어요. 수많은 한인 상점과 식당들이 문을 닫은 채 구호 활동에 나섰고 한인회를 중심으로 마스크와 겨울 이불, 그리고 식량 등 필수 물품들이 대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업마저 중단하면서 이토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중년의 한인 자원봉사자는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저력을 보여왔고 그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이런 봉사활동은 그저 일회성 도움이 아닌 깊은 문화적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현장에서 그들의 활동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는데 한인회 봉사단은 대피소에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고 청년들은 부상자 이송을 도왔습니다. CNN 뉴스는 이를 재난 대응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 규모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희망을 전하는 모습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메이저리거 박찬호의 자택을 포함한 수많은 건물이 전소되는 상황에서도 한인 커뮤니티는 오히려 더 단단히 뭉쳐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대응은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빠른 단체 행동력과 공동체 정신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미국인들의 시선도 점차 감동과 존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SNS에는 한인들의 구호 활동을 칭찬하는 게시물들이 넘쳐났고 수많은 미국 시청자들이 이 따뜻한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지원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인 유학생들은 통역을 담당하며 언어의 장벽을 허물었고 특히 파리바게트는 LA 지역 30여 개 매장에서 산불 진화에 힘쓰는 소방관분들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다운타운 LA점, 산가브리엘점 등 LA 전역의 매장들이 하나둘씩 동참하면서 도움의 손길은 마치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한인들만의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었는데 그들은 혈연 관계가 아닌 이웃이라도 가족처럼 돌보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활동 속에서도 앞서 말했듯 일부 미국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어요. 왜 자기 지역도 아닌데 저렇게 나서는 거지? 분명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한인들의 홍보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비슷한 의구심을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이토록 조직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한인 봉사자들은 이 지역 주민도 아니었고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진정성이 드러났는데 한인 봉사자들은 이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이어갔고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 여성분 한인 봉사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한국에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준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대피소에서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마치 자기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가 필요한 일을 찾아 하고 서로를 보완하며 일했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재난 상황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종과 국적을 넘어 모든 이재민들을 돕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류애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감동적인 순간들 속에서도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인들의 봉사활동을 못마땅해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서는 거야? 이래봬도 우리가 주인이잖아. 같은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대피소 안에서의 이런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구호물품 배분과 관련된 의견 충돌이 잦아졌고, 일부 미국인 봉사자들은 한인들의 방식이 너무 빠르고 강압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인 봉사자는 우리도 충분히 잘하고 있었어. 갑자기 와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다니 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이는 이건 우리 동네야. 외부인들이 이렇게까지 간섭할 필요가 있나?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만은 점차 다른 봉사자들에게도 퍼져나갔는데, 일부는 한인들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빠른 일처리 방식이 미국의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죠. 빨리빨리라는 한국식 문화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갈등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이런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놀라웠던 것은 한인들만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고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예를 들어 물품 분류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자신들의 담당 구역에서 성과를 보여준 뒤에 다른 이들에게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젊은 한인 봉사자의 말이었는데,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봉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대피소 한편에서 한인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인회 관계자로 보이는 60대 중년의 남성분이 불현듯 1992년 LA 폭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코리아타운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상점들이 불타고 약탈이 이어졌지만 경찰도 소방관도 그 지역은 외면했다고 했죠. 무법지대가 된 그곳에서 한인들은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루프 코리언즈라 불린 자경단이 만들어졌고, 그들은 가게 옥상에서 밤새 약탈자들과 대치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는데, 라디오 코리아 같은 방송국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했고, 한인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워키토키를 들고 밤낮으로 동네를 지켰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들의 결단력과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위기 속에서 보여준 공동체의 힘이었는데, 약탈이 심한 곳으로 물과 응급키트를 가득 실은 트럭이 달려갔고, 주변의 한인들은 서로 돕고 지키는 일에 망설임 없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 폭동 이후 한인 사회는 더욱 단단해졌고, 시민권 취득과 정치 참여도 활발해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돕지 않는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 커뮤니티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로 모든 게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그때처럼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보아온 한인들의 봉사활동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30년 전의 아픔과 교훈으로부터 이어져 온 강인한 공동체 정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보호하고 돕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랜 시간 다져진 연대의 결과물이었죠. 이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인들이 이토록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지, 왜 누구의 지시도 없이 완벽한 협력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나서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그저 일회성 봉사가 아닌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관계자의 눈빛에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92년 폭동 때는 우리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우리는 이웃을 돕고 이웃은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때의 아픔이 오늘의 힘이 된 거죠. 그의 말에서 저는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지난 며칠간 목격했던 장면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밤새워 김밥을 만들던 아주머니들의 손길,
잠도 못 자며 물품을 분류하던 청년들의 열정, 자신의 가게 문을 닫고 달려온 상인들의 결단력,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이런 순간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런 정신이 2세대, 3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젊은이들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날 저녁의 대화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가 단순한 기부가 아닌 깊은 역사적 뿌리와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한인 봉사자들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고 자신들의 생업마저 제쳐두고 달려온 그들의 헌신에 감동받았어요.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 준비된 물품들은 단순한 기부품이 아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미국인들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에서도 저는 이제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간의 본질적인 선함과 연대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제가 다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꿈꿔왔던 진정한 봉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나서서 한인 봉사자들을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미국인 봉사자들에게 한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92년 LA 폭동 때의 경험, 그들이 쌓아온 공동체의 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의 놀라운 봉사 시스템으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했죠. 점차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순한 선행이 아닌 오랜 시간 다져진 공동체 정신의 표현이에요. 이제는 제 안에 있던 편견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인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위기 앞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배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책임감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사람들의 편견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편견들이 제가 더 강하게 한인들의 진정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이제 저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배운 이 값진 경험들을 다른 지역 사회와 나누고 싶은 꿈이 생긴 것이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연대의 힘,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산불은 우리의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자리에 더 소중한 것을 남겼어요. 바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일깨워준 한국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연재해는 때로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LA 산불 속에서 그녀가 발견한 특별한 인연과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진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